사상 초유의 사태로 침탈당했습니다. 오전 8시 45분쯤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내 8층 민주연구를 기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민주법 취급과 중에는 없습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입니다. 오늘 국회를 나와 대통령실 앞에 섰습니다.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오기 위해서는 국정감사기관에 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백다혜 반장이 휴가를 떠나서 오늘은 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고요. 아마 이번 주는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백 반장 보고 싶네요. 네, 푹 쉬고 빨리 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오늘 하루도 아주 긴박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유체컷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울먹거리는 그런 장면을 봤잖아요. 그야말로 전국이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고, 검찰이 오늘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오늘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금 전 압수수색이 끝났다는 속보도 막 들어왔는데, 민주당도 오전 오후에 의총을 열어서 몇 가지 결정한 내용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기습적인 야당 침탈이다 이러면서 오전 국정감사 일정을 민주당이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의총에서는 국감에 복귀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정상적으로 임하지 않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일 오전에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이는 것 헌정사상 본 일이 없다 이런 발언을 했고, 지금 이제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고 한덕수 총리가 대신 나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유동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천천히 말려 죽이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검찰의 다음 수사 타깃은 정진상 실장이 될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성남FC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곧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은 5천만 원을 건넸다 정 실장에게 이제 그런 진술도 했는데요. 정 실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허구 그 자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연일 SNS를 통해서 반박에 나선 상황인데요. 저희가 상황실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유한울의 뉴스픽5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민주당과의 대치 끝에 철수한 지 닷새 만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탈의 현장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장동 특검 다시 한번 제안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월요일의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다시 압수수색, 특검과 연설, 오만한 사유서, NLL 침범, 활주로 이탈입니다. 오늘의 원픽은 여의도 민주당사로 가봅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크게 다를 것 없는 당사 모습입니다. 입구에 취재진들만 모여들었을 뿐인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오전 8시 45분쯤 검사 등 17명이 민주당 내 8층 민주연구를 기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사를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출근하는 직원들 틈에 끼어서 기습적으로 민주연구원 부원장실까지 진입했습니다. 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이 건물 8층 민주연구원이 있는 그곳에 검찰이 진입했습니다. 지난 19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지 닷새 만입니다. 당시엔 1층 입구에서 막혔죠. 월요일 출근 시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민주당은 침탈로 규정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곧바로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령 내렸고요. 양측의 8층 대치 5시간 가까이 이어지다가 오후 2시쯤 김 부원장의 변호인이 입회한 뒤 결국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가 조금 전 마쳤습니다. 검찰이 8층에 처음 들어가던 그 시간 민주당 지도부는 당사로부터 10분 거리인 국회의사당 본청에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시작할 아침 회의 준비 중이었는데요.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 원래 원고에는 없던 직격탄 검찰에 날립니다. 저는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이렇게 압수수색을 또다시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긴급 의원총회 소집했는데요. 회의장까지 가는 길 이 대표의 입은 꾹 닫혔습니다.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 시도 다음 날인 지난 20일 이례적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던 모습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민주당 또 다른 투톱인 박홍근 원내대표도 다른 민생 챙기기 일정 얼굴만 잠시 비추고 의원총회에 합류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민주당을 이렇게 직접 찾아주신 만큼 하신 말씀 오늘 의원님들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시고 저희도 그 반영을 위해서 또 후속 조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당의 상황이 있어서 또 긴급 회의가 잡혀가지고 먼저 좀 이석하게 된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민주당 긴급 의총 결과는 본격 규탄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민주당 투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는 검찰과의 대치가 한창인 당사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압수수색 시도 때는 기존 일정 다 소화하고 있다고 했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투톱 박홍근 원내대표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여야 협치 이제는 끝났다면서 이번 압수수색 시도의 배후로 이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진두지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여야 협치를 파괴하고 민생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낮은 지지율 만회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대통령 반성하십시오. 대통령실 반성하십시오. 정적 제거형 야당 탄압에 콩물인 윤석열 정권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박 원내대표 국정감사 방해라고 했는데요. 오늘 10개 상임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감사, 민주당 불참으로 오전에 모두 멈춰 섰습니다. 마침 국회 법사위는 법무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국회에 온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 던지는 것은 범죄의 영역입니다. 장관님, 그 민주당의 입장이 장관님께서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셨다 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사과라고 하셨나요? 네. 정당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이 아니라 범죄를 비호하는 쪽이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의힘도 민주당 적법한 법 집행에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양승태 사법부를 언급하던 것처럼 땡땡땡 사법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전에 미뤄둔 국감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단독으로 진행할 거라고 경고했는데요. 민주당은 오후 2시 의원총회를 다시 연 결과 국감에 복귀했습니다. 다만 정치 보복, 국감 방해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입니다. 상임위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극과 극치 닿는 여야입니다. 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입니다.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특검과 연설입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특검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 이재명 대표. 오늘 다시 한번 이 카드 꺼내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좀 수정했습니다.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 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빼도 좋습니다.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빼고라도 특검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 언제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특검을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대장동 특검 하자는 말 진심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꺼내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 사실 처음부터 이 대표의 소위 시그니처는 아니었죠. 여기서 먼저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하루속히 특검을 구성해 의혹을 규명해도 부족한 판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일 것입니다. 네, 그 뒤로는 국민의힘과 이재명 대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쓰더니 이번에는 이 대표가 다시 국민의힘에 돌려준 셈입니다. 여기에 이 대표는 또 하나의 조건 명확히 합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김건희 특검과 둘은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연관 짓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바로 발언을 이어받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조율되지 않은 의견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역할 분담일까요? 결국 쌍특검 카드 들고 나서는 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집단 망각이라도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의 2배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씀 되돌려드립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꿈쩍도 않는 국민의힘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말로 공격 들어온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의 예전 발언으로 응수합니다. 또 이재명 대표께서 특검을 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 세력의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꼭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특검은 가당치 않다. 이런. 네, 쇼핑하듯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민주국가는 없다. 한동훈 장관도 이렇게 단칼에 잘랐는데요. 민주당은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로 예정된 대통령 시정연설도 특검에 연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뒷전으로 밀리는 듯했던 그 발언도 다시 끄집어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으로 외교 참사를 불러와 놓고 국회 이 X이라고 욕해놓고 무슨 염치로 국회에 오랬단 말입니까? 무슨 염치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단 말입니까? 대통령에게 비속어의 대상이 된 저희 민주당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강에 강으로 맞붙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민주당에선 결국 내일 시정연설에 대해 거부 선언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 될지는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쎄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또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정연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입법부의 협조를 구하는 연설입니다. 여의도의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사 시즌이 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한데요. 시작부터 삐그덕거린다니 국정 없는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없는 예산정국이 될 것 같다는 우려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걸 연구하고 이 싸움이 진전된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냐. 경제가 어떻게, 외교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진다. 대장동도 거의 가라앉았다가 지금 5만 건이 넘게 나타났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으로도 상당히 타격, 부담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세 번째 픽은 오만한 사유서입니다. 오후 들어서야 시작된 국정감사 핵심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국회 과방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해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국감에 이어 2년 연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버 이중화에 대한 조치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좀 벗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기회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생겨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네,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일본 포럼 일정,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증인 출석 관련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 양산을 불출석 사유서에 썼는데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다, 오만한 사유서다. 여기서만큼은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동행 명령, 고발 조치까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픽은 국회 외통위 소관이네요. NLL 침범입니다. 북한 상선 한 척이 오늘 새벽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북으로 다시 올라갔는데요. 북한은 이 사실은 뺀 채 남한이 선박 단속 구실로 경고 사격을 했다고 주장했고요. 방사포로 맞불을 놨습니다. 마침 중국 당대회가 끝난 직후라 이번 도발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로 가는 수순이란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8주로 이탈입니다.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착륙하던 중 8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악천후 속에 두 차례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했고 1시간 뒤 다시 착륙을 하려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 170여 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 여파로 세부 공항은 아예 임시 폐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사과와 함께 사고 수습에 나섰고요. 국토부도 사고 수습본부 설치하고 현재 감독관을 급파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됐고 검찰의 수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입이 열린 그런 상황이고 아는 거를 다 검찰에 진술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라든지 정진상 실장의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벌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 유한울 체크가 얘기를 했죠. 오전에는 이제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조금 전에 국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국감장에 복귀하면서 곳곳에서 고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법사위잖아요. 법무부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그쪽 상황이 어때요? 네, 일단 여야 법사위원들 민주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오후 2시 반부터 국감장에 입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의사 진행 발언을 요구를 했고요. 김도읍 위원장이 막아서면서 한 차례 파행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와 언쟁을 주고받던 김 위원장 9분 만에 간사 간 협의를 하라 이러면서 자리를 비웠는데요. 여야 협의 끝에 각각 3명씩만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로 했고요. 결국은 3시 5분에 법무부 종합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 의원은 아무리 야당이 밉더라도 국감 한복판에 야당을 압수수색할 수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불법 정치 자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한 전례를 정말 찾을 수가 있느냐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본질이 들어갔는데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 질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언성을 높였다는 거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그 김의겸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았다면서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7월 한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바에 갔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 함께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밝힌 내용이라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이 한 장관은 김 의원에게 허황된 주장을 한다, 책임질 수 있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자신을 스토킹한 매체가 이 내용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면서 김 의원과 그 매체가 야합했다라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 있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다 걸게요. 자, 첫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흥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이 법사위 마지막 국감이잖아요. 아마 밤늦게까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유한울 체커가 끝까지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죠? 네, 한번 믿어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자, 국회 과방위 소식도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이제 김범수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얘기도 좀 들어봤고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센터장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소상공인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일괄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피해 사례를 정리하는 대로 피해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피해 보상 기준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다만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 세계에도 선례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업주로서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더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면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죠. 네, 관련한 발언 좀 들어봤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눈물 보인 이재명 침탈의 현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향해 연일 폭탄 발언을 내놓고 있죠. 검찰에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유동규 시간이에요. 유동규 타임. 유동규의 그 타임이다. 사람이 기자들한테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대로 탑뉴스가 되고 그냥 새카맣게 TV도 그냥 와구락을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규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소녀시대 아니고요. 지금은 유동규 시대라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진단입니다. 주말 사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터뷰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실컨 조컨 유 전 본부장의 말이 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속된 지 382일 만에 풀려난 유 전 본부장,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좀 미련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유 전 본부장의 화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트리거가 된 건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바로 이 발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상태죠.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를 몰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난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는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네, 잠깐 과거 사진 한 장 보고 가시겠습니다. 2009년에 성남에서 있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 장면인데요.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신분으로 이렇게 패널로 나섰고요. 바로 오른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고 또 왼쪽에서 두 번째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 전 구속된 김용 부원장인데요. 지금 화제의 인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사진인 셈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의리라는 건 이 세계에 없다라는 말도 했죠.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 굉장히 재밌더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후보 시절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을 하면서 부패 사범이라고도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인상, 우동규 제가 그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부패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네, 유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 실장과 술을 100번 마셨고 또 그 비용은 남욱 변호사가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검찰에서는 지난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정 실장이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부원장은 압수수색 직후에 전화를 해서 정 실장이 이정수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곧장 가라라고 말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정황 드러난 바가 있죠. 실제 병원으로도 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사연이 있어요. 네, 입길에 오른 이 이정수 전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인사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요. 야권의 공세에 아주 쏟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정수 검사장이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김용 씨와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래 이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시 수사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정수 전 검사장,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실장 역시 중앙지검장은 물론 평검사도 모른다 부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 체포 하루 뒤에 출소를 했었죠. 검찰이 앞서 위례 신도시 개발 건으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를 했는데 구속 관련 의견서를 내지 않은 점을 들어서 석방의 대가로 진술을 받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펴고 있습니다. 위례에 대한 3억 뇌물이 구속영장을 있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네. 검찰은 어쨌든 영장을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의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건 안 냈어요. 뇌물수수 혐의로는 중형을 받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이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형이 훨씬 가볍다 이 말씀 드렸었죠. 민주당에서는 이전 점을 들어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넘어가서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대통령이 돼서 봐줄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진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다 덮어쓰고 가는 게 맞나? 라는 저는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인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본인의 혐의 적극 부인을 하고 있죠. 이 대장동 패밀리들이 본인에게 대선 자금 줄 리가 없다면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XX 뭐 할
X 뭐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원망을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업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 사업 방해했다고 욕하고 돈도 뺏어갔다고 공산당 라고 요새 가 참 욕이 아니라 그랬죠. 네,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받은 게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 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공식적으로 50만 원을 후원한 게 전부다. 또 대선 때는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도로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억대 자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다시 가져가기까지 했겠느냐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조그마한 색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 거죠. 네, 김용 부원장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없었다는 입장이죠.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아마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체포영장에 이어서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이 대표에게까지 미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때는 측근 구속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안희정 당시 최측근 분도 구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안희정 선에서 끝났죠. 그래서 김용 선에서 끝나서 그 이후에 이수선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연결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이 사건의 이제 마지막 관건이고. 네, 검찰의 수사 역시 집요할 듯하죠. 역시 대북 송금 문제로 옥살이를 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해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체하고 승부를 걸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하고 승부를 거는데 우리의 신체의 편함을 위해서 그런 역사에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자. 제가 몽땅 뒤집어 쓰고 뭐 20년 구형받고 12년 실형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해서 살아나왔죠. 네, 당장의 문제는 여론입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또 다시 불거진 대장동 의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분명한 악재죠. 연금량이 거의 김치나 피자 또는 대선 후보급 정도로 이상 많아진 것이고요. 대장동도 거의 가라앉았다가 지금 5만 건이 넘게 나타났고 긍정 감성은 줄고 부정 감성은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공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만약 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 상황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쓴소리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 셈인데 이런 목소리에 대한 당내 견제구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할 때라는 논리입니다. 초선 때부터 그런 내부 총질하는 갈치 정치하면 안 된다. 지속했던 이야기고요. 김혜영 의원식의 이런 발언이 지속되면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힘이 의도하는 바겠죠. 그래서 저는 김혜영식의 이런 정치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윤건영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의견 역시 충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 역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 속 뜻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전략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자비한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자, 힘을 모으자. 네, 앞서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되는 당사 앞에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셨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고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고 카트 타, 정진상과 술 100번 마셔. 이재명 대표 운명적 상황 국민 믿을 수밖에. 네.
자, 오늘 그 국감이 이제 오후에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뭐 법무부 국감은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좀 살펴봤고, 행안위 국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이제 화제가 됐는데 또 논란도 됐고요. 일단 조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얘기를 하면서 자살당한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는데 경찰이 신변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잠깐만요.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경찰청장이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곳곳에서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얘기 잠깐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된 후에 처음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짓고 관련 국방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와 배치되는 정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검찰은 국방부와 해경이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지은 동기와 가정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수사의 방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를 받을 일이 있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직 후에는 재직 중에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인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은 만약에 책임을 조사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구속 결정 자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구속 결정이 발부된 이유, 증거대 인멸과 도주 우려를 보통 주요하게 보죠. 두 가지 모두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직에서 그만두신 분들이라 증거를 뭐 손을 댈 수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도주할 이유도 없는 분들인데 영장 청구는 좀 대단히 아쉬운 결정이고요. 네, 윤건영 의원은 특히 지난 목요일에 서욱 전 장관의 변호인을 교체하면서 영장 실질 심사 기일 변경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이례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취지인데요. 서 전 장관의 영장에는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윗선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속보를 좀 챙기느라고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 텐데요. 유 전 본부장이 오늘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어서 법원을 찾았는데요. 쏟아졌던 언론 단독 인터뷰 때와는 달리 출석하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보시죠. 대선자금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하신 건가요? 휴대전화 정진상 실장이 버리라고 지시하셨나요? 그 실제 용처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자금 어떻게 쓰였어요? 자금 어떻게 쓰였는지 들으시거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정진상 실장이 통화한 고검장 누구신지 아십니까? 네, 다만 법정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수시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당시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었다. 이렇게 정영학 회계사를 추궁한 건데요.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공언하면 하면 다른 건 다 알아서 하라고 전해 듣지 않았느냐. 그걸 어떻게 유 전 본부장이 힘을 썼다고 진술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는 겁니다. 정 회계사는 그런 말을 들은 건 인정하면서도 내부 과정은 잘 몰랐다. 이렇게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입장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작심한 듯 이재명 대표를 언급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결정권자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과거 이재명 대표의 댓글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 검찰이 그 부분을 수사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이 남 변호사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거 직원들에게 당시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에게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재선이 중요하다.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이 JTBC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트라이를 했지만 CR도 안 먹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최근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김용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선거 자금을 댄 정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메모를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댓글 선거 운동을 했다면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이 검찰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부실장과 100번 넘게 술을 마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아직은 본인의 주장입니다만 남욱 변호사가 돈을 댔다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2013년 정도부터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부실장, 김용 부원장 등을 유흥주점에서 접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무렵 이 위례 사업 피해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서 정 실장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오른 상태인데요. 유 전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이 술자리를 언급하면서 정진상이 몰랐겠느냐, 나와 술을 100번, 1000번 마셨는데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제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검경의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휴대폰까지 압수수색이 됐고 출국 금지까지 됐다면서 추가 소환에도 당당하게 응해서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진상과 술 100번 마셔 국민 믿을 수밖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국감이 끝나면 이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부 조직 정비에 들어가면서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죠. 친윤 진영에선 오늘 윤상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이제 이번 주면 마무리되죠. 이 국민의힘은 국감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내부 정비에 들어갈 태세인데요. 정준석 비대위원장의 구상대로 당협위원장 정비를 위한 이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진작 이 당협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그간에 저희 당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사정이 많아서 이걸 진작하지 못했습니다. 사과 당협 중에는 길게는 6개월 이상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는 데도 있고. 현재 당협위원장이 없는 사고 당협 69곳에 이 새 당협위원장을 안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 조직 정비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이준석계 속가내기라는 의구심도 새어나왔죠.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인사 중심으로 줄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는데요. 당협위원장들을 전당대회 직전에 채운다고 한다면은 이게 어떤 특정 세력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국민의힘 비대위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이 대략적인 전당대회 예정일도 넌지시 밝혔습니다. 전당대회를 마치려면 예상컨대는 3, 4개월 더 소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당협을 10개월, 1년 가까이 비워둬야 된다는 건데 이 당협위원장을 10개월 이렇게 비워놓는다는 것은 우리 당협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당권 주자들로선 두 가지 힌트를 얻었는데요. 첫째로 이 당협위원장이 친윤 성향 인사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둘째는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죠. 국감이 끝나면 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개막하는 셈입니다. 이 당권 주자들 그간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시지를 던져왔다면 이제부터는 현장 행보의 비중을 늘리면서 이 당원들 표심 다지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전국 당협 순례도 수순이 되겠죠. 이 친윤 성향으로 당협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윤심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내부 전당대회 할 때는 냉정하게 말해서 당협위원장이 있든 없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당원들이 직접 모바일과 ARS로 투표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협위원장이 없는 상태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겁니다. 일단 친윤 진영의 당권 주자들로서는 손해볼 건 없는 여건인데요. 이 기존 윤핵관들이 흔들린 사이 이 신핵관으로 구상한 윤상현 의원이 먼저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정말 선거를 이기는 방법 아는 전략가가 누구냐. 그래서 수도권 승리 견인을 위해서 직접 나서야 되는 주변에 권유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뭐든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당내에서 몇 안 되는 수도권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차기 총선의 요충지인 수도권 선거를 이끌 적임자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저는 뭐 요즘이고 뭐고 하여튼 대통령께 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개진하는 건 사실입니다. 아, 전화 통화 자주 하세요? 저는 필요시 합니다. 필요시. 신핵관으로서 면모를 뽐낸 겁니다. 다만 겸손 역시 당대표를 위한 필수 덕목이겠죠. 기본적으로 신핵관이라는 것은 그 윤핵관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의 표현이고 또 윤핵관을 대체할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반성적 의미의 얘기지 신핵관 이퀄 윤상현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친윤 진영의 주자들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이 같은 수도권 지역구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정말 우리 당의 전략적인 자산입니다. 중도층 민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남 원래 보수 뿌리의 민심도 중요하다. 그리고 당 대표라는 분은 일단은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가 우선이고요. 그렇죠? 또 어떤 당내 또 민심의 요구를 과감하게 또 당당하게 대통령한테 전달도 해야 되고요. 안 의원은 이제 친윤으로 보기에도 어려운 상황인 듯한데요. 이 안 의원과 윤 대통령 간 소통이 그리 순조롭지 않다는 점도 은근슬쩍 내비쳤습니다. 대통령과의 소통이나 이런 거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 안 되시나요? 같이 뭐 손잡고 대선도 뛰고 하셨는데. 제가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예. 그거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친윤계 사이에선 이미 안 의원이 윤심을 등에 업긴 어렵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 모양인데요. 사실 단일화 합의문 발표 과정에서부터 그런 조짐이 보였었죠. 이거 필요 없으세요? 그럼 이제 친윤계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굴까요? 아마 이제 용산 이쪽에서는 이준석 대체제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위시로 한 이제 검찰 위주의 선거 전략을 짜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출마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 지금 당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가 끌어온 2030의 당심을 잡을 대체제이자 윤심까지 훤히 읽을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출마설을 단칼에 쳐냈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정말로 정치적 중립성, 법치를 상징하는 자리인데 매우 조심스럽게 할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결코 득이 될 게 없어요. 한동훈 장관 얘기는 1년 후에 해도 빠르다. 본인이나 대통령의 당에다. 그러니까 이 친윤계 단일 후보로 자신을 밀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비윤 진영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죠. 전당대회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그간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지만 최근엔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 경선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죠. 유 전 의원으로선 이 약점으로 꼽히는 당심을 어떻게든 돌려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그 국민의힘의 어떤 힘의 원천, 지지의 기반은 영남권 아닙니까? 영남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잠시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멈추고 이 총구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돌렸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향한 공세에 있어서만큼은 이 친윤 주자들과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대장동의 검은 돈을 받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와 야당을 방탄용으로 악용하지 마십시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덮는다면 그런 건 국회가 특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개인 방탄용 특검은 명분이 없습니다. 유 전 의원이 반윤에 가깝다면 그냥
비윤인 주자도 있습니다. 이 조경태 의원입니다. 조 의원도 어느 정도 윤심을 살필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윤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 발언을 방어하는데 상당한 공력을 썼습니다. 협치라고 하면 그 대상이 야당이니까 야당이 종북 주사파고 국가 전복 세력이란 말이냐. 이렇게들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진짜 더불어민주당이 종북 세력인지 나는 묻고 싶고요. 주사파들이 로 채워져 있는지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보면은 합리적인 인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민주당이 종북 주사파로 채워진 세력은 아니라는 조 의원. 이 국민의힘 내에선 민 잘 알로 통하죠.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원이 되겠습니다. 원조 친노를 주장하고 그렇게 애당심을 강조했던 조경태 의원이 하루아침에 당적을 바꾸는 모습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알몸 정치를 보는 듯합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을 방어하는데 진땀을 뺐는데요. 이 친야권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와 인터뷰 도중에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이게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한다면은 그건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종북 주사파가 아닌데 왜 화를 냅니까?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의원님 보고 의원님은 친일파야 그러면 친일파가 아니면 아무런 대응을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일파냐 물어보면 저는 웃으면서 저는 친일파가 아니라 친국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파입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상대방이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면 반드시 웃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얼토당토 않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에 종북 주사파가 많이 있을 수 있다.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다루지 않은 다른 주자들 소식도 잘 챙겨서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당권 도전 공식화 윤상현, 친윤계 단일 주자 놀이나 비윤계 주자들도 윤심 눈치? 네. 자, 국민의힘에서 요즘 당권 주자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많이 내는 또 인물이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주요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여기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간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여야 주요 정치인 10명을 대상으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이 47.8%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 아닐까요? 예, 저 정도면 오차범위죠. 예, 네. 2위는 오차범위 안에서 47.1%를 차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2%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차범위 안에서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아주 근소하게 1, 2위를 또 차지하는 이제 그런 여론조사네요. 네, 박마코 뭐 더 할 얘기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홍 시장이 이대남,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20대 남성으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언행이 솔직한 게 호감이 가는 이유로 꼽혔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SNS에 글을 썼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홍 시장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그 USB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2018년 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때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은 이 책자랑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이 저장된 USB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었죠. 당시 자유한국당은 2021년 북한 원전 극비리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하면서 USB 내용 공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은 그 USB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요.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홍 시장은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위장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바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은 김정은의 평화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엇을 담은 USB를 넘겼을까? 그들은 당시 북의 경제발전 계획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나는 USB 내용에 따라 여적죄, 그러니까 적국가 합세 국에 맞선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면서 오늘 띄웠는데요.
대북 경제 제재에 막혀 있는 북의 숨통을 떼어주기 위해서 막대한 비트코인 지갑을 넘겨줬다는 말도 돌았고 최근 나돌고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이 북과 거래했다는 암호화폐 소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는 밝혀져야 할 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송무부장의 첫 공판이 열렸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네, 손준성 검사는 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된 바가 있었죠. 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오늘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부인하는 취지라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또 김웅 의원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에게 직접 최강욱 의원 등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는 고발장 출력물을 김웅 의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손 검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에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 사주했다는 내용인데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죠.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또 유시민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관련 이미지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오늘 공판에는 증인들도 나왔죠.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네, 지난 2020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거번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장인수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장 기자는 이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명시된 4명 가운데 한 명인데요. 거번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 손 검사 측이 장 기자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공모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폭로를 강요했다고 보나? 라고 물었는데 이 장 기자가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이 불기소가 되고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핵관 윤상현 당대표 출마, 비윤 주자들 이재명 공세 단일 대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이번 주말 진보와 보수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또 이재명 대표 구속을 외쳤는데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통합진보당 세력이 대거 참여했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평범한 시민들이 성난 목소리를 낸 거라는 입장인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이 두 쪽으로 갈라졌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이재명 대표 구속, 상반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퇴진은 이르면 이럴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탄핵조차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그 적폐 일당들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할 것입니다. 모든 세력들이 계층과 관계없이 강으로 뛰어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자유통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집권한 지 반년도 안 돼 터져나온 정권 퇴진 요구. 국민의 입장에선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집회가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여기저기에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2014년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을 소환한 겁니다.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등 학생들에게 촛불 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시켰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단체의 상임대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현재 25살의 최모 씨이고 이 최 씨는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사회를 본 김지선은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었습니다. 민중당은 통진당의 적통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당일 노래에 맞춰 율동을 했는데 이 단체는 통진당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교조도 양념처럼 추가를 했습니다. 전교조 소속의 현직 교사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교사라고 합니다. 순수한 아이들을 못된 선동으로 오염시켜 전위대로 쓰려는 못된 자들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아 제2의 광우병 선동을 획책하는 위장교사와 선동가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국가 전복 세력이라며 법적 책임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집회의 자유, 시민의 언론 자유는 보장돼야 합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선전전을 펼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으로 해산당한 이적 단체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죠. 정강훈 씨와 묘한 공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주사파 대장들 잘 들어! 제발 어리석은 여러분, 저쪽 편에 있는 여러분, 빨리 우리 쪽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이제 우리 광화문 세력은 이제 한 달 안에 여기에 1천만 명이 모일 텐데 반드시 당신들을 우리 손으로 처단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민주당 강성 의원들 일부도 참석을 했죠. 안민석 의원은 여권에 딱지 붙이기에 평범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일 뿐이다 반박을 했는데요. 반정부 그런 집회, 불온한 집회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그것 때문에 또 더 많이 열받아서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예, 평범한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아하.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촛불이 횃불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광장에 모인 숫자 10만 명은 된다는 겁니다. 경찰은 2만 명으로 추산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곱하기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10만 넘는 환한 군중들이 참 평화롭고 또 즐기면서 집회를 하는 참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수 집회에는 경찰 추산으로 3만 3천 명이 모였다고 하죠. 주최 측에선 적어도 15만 명은 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경찰 추산 곱하기 5가 국룰인가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촛불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가 탄압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이 집회를 점점 불법 집회로 몰아가면서 시민들을 탄압하려고 하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집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제보를 쏘면 제가 먼저 막겠다. 그래서일까요? 내란 선동이란 국민의힘의 주장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집회에서 외친 구호 두 가지. 김건희 특검하라 그리고 윤석열 퇴진하라였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이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항이죠. 윤 대통령 퇴진 요구도 그저 정치적인 의사표현일 뿐이란 겁니다. 퇴진 요구야.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태극기 부대로부터 퇴진하라는 그런 요구.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아니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그 다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 사안은 아닙니다.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
검사 조사 태도요? 예,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배신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네. 제가 좀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는 참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김용 부원장이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섰다 이런 심경을 밝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온당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에 대한 착각이었나요? 두 번째 답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실명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자금 용처에 대해서만 좀 한 말씀. 그건 검찰에서 나중에 다 밝히겠습니다. 변호사 회유 정황도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유동규 전 본부장 관련해서 속보 보셨는데요. 발제 계속 이어서 안민석 의원부터 발언부터 다시 보고 가시죠. 퇴진 요구야. 저희 문재인 정부 때도 태극기 부대로부터 퇴진하라는 그런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의 정치적인 주장인 것이죠. 사실 태극기 집회에선 퇴진이 아니라 아예 대놓고 탄핵까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다만 탄핵이 아닌 퇴진 요구라도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는 건 경우가 좀 다르죠. 우리가 주인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광장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책임 있는 민주당에서 그러한 얘기가 너무 빨리 나오면은 오히려 역풍받는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사실 300명 국회의원 터진 입을 누가 막아요? 김용민 의원이 몇 사람들이 개인 의견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 의원, 이미 터져버린 입을 닫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국회 시스템 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역풍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민주당이 그 역풍 고려하면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정권도 빼앗겼고 그 국민적 역풍을 우리가 오히려 맞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역풍이 어느 방향으로 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가 자금시장을 뒤흔들었죠. 레고랜드 건설을 맡았던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2,050억 원의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근 부도 처리가 됐는데요. 보증을 섰던 강원도가 빚을 갚아주는 대신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자 투자기관들이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 김진태 지사가 이 정부가 들어서 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부채 축소하겠다. 최문순 지사가 사업 잘못한 건데 내가 갚을 수 없지. 저기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보증한 채무도 그러니까 상환을 안 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야. 일단 시장에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지방 정부가 보증한 채권마저도 이게 돈이 안 도게 되면 회사채는 그러면은 더더욱 이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강원도의 신용 등급은 트리플 A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신뢰 금이 가버렸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이 크게 냉각돼 있는 상태죠. 건설사나 증권사가 발급한 채권인 믿을 수 있느냐? 불신의 도미노가 들불처럼 번진 겁니다.
지방정부가 보증했던 채권마저도 이거는 부실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증권사들 이런 것들의 채권이 부실해질 수 있고 부도설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채권 시장에 돈줄이 막히자 뒤늦게 강원도가 채무를 상환하겠다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미 번질 대로 번진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추경호 경제부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50조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풀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필요시에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시장 불안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신속한 대규모 시장 안정화 조치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어제만 해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게 돌렸는데요.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입니다. 레고랜드의 경영 상황 썩 좋지 못하죠. 최문순 전 지사가 약속했던 장밋빛 미래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10년간 약 한 5조 원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요. 약 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채용 현황 보면은 전 지사께서는 9,008개 일자리, 정규직 1,000개 이랬는데 지금 보면은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 도민을 기대에 부풀게 하고 청사진을 내세우면서 처참히 기만한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 전 지사 못지않게 레고랜드 건립에 앞장섰던 게 김진태 지사입니다. 레고랜드 일자리 1만 개 창출, 김 지사도 같은 주장을 내놨었습니다. 레고랜드 반드시 정상 개장하고 샹젤리제 거리를 조성해서 구도심 도보관광 거리를 만들 거고요. 첨단 산업도시를 위해서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계속 유치하겠습니다. 다만 레고랜드 부지에서 선사시대 유물이 나와 사업이 꽤나 지체가 됐죠. 한강 상류 지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개발 제한되고 맨날 양보만 하다가 이제는 3,000년 전 조상들한테까지 또 양보할 뻔했어요. 그 레고랜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년 동안 그 조성만 하고 삽도 아직 못 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옛날에 선사시대에 그분들 학자들 말씀은 서울이었답니다. 이제 파면 문화재가 나옵니다. 저 사업비가 늘어나고 그렇죠. 또 처음에 투자자가 들어왔다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김 지사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레고랜드에 대한 입장을 바꿨는데요. 사업 지연에 책임을 지라며 최 전 지사의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출금 2,050억 원을 문제 삼은 것도 이때입니다. 민주당은 김 지사가 정쟁을 위해 경제를 희생시켰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자금 시장이 건들면 터질 상황인데 왜 이런 위험한 정치적 행위로 자금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쟁을 위해서라면 경제 정도는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태도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오늘은 마냥 김 지사를 감싸지만은 않았습니다. 따끔한 경고를 했는데요.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조영 원내대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발제 중간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을 끝내고 나와서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들어봤지만요. 배신감, 착각, 비정한 세상 이런 좀 표현을 썼고요. 앞서 저희가 상황실에서 짚어봤던 대로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 전에 잠깐 휴정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취재진들한테 이제는 사실만 이야기하겠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는 좀 이어질 걸로 일단 보이네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제 새 상징책의 CI를 발표했는데 지금 정치권 공방이 좀 벌어졌다는 거죠, 유채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네, 보여주시죠. 네, 대통령실의 새 CI인데요.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을 봉황이 감싸는 모양을 형상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CI를 놓고 봉황이 검찰 로고를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인데 로고를 보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다, 이걸 선포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새로운 용산시대 개막을 폄훼하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봉황이 감싸고 있는 건물, 용산 대통령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검찰의 CI가 함께 나가고 있죠.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사진과 CI를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 검찰 CI는 대나무와 칼 등을 형상화한 것이라면서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법사위는 좀 더 챙겨봐요. 네. 네.